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전문가분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또 화상 연결에 전상현 전문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좀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잠시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저희 다시 또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고 다시 전문가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장희진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소폭의 내림세 속에서 3,18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0.78% 약세 속에 1,04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폭의 매수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홀로 35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1,9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76,200원에 그리고 SK하이닉스 1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홀로 소폭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32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또 계속해서 또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분 연결해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전상현 전문가 전화 연결 또 화상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처음 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주요 이슈들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그 뉴스의 팩트를 통해서 보는 주식 투자로, 그 주식을 어떤 흐름으로 보는지, 그 다음에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주식의 기본 흐름은 해당 뉴스들을 통해서 수혜주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항상 이제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주식을 동시에 파악하고 해당 산업 분야 자체의 이해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방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처음 오늘 주제로 잡은 건 지금 현재 코로나 종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계속할 기제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제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돌파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이제는 치명적인 걸 낮추고 그냥 방역 체제를 유지를 해서 코로나와 공존을, 그러니까 기존 독감하고 같은 형식으로 생각을 해서 코로나를 이제는 뭐 완전히 부식시키는 어렵다. 같이 살아가는 걸로 잡아야 되겠다. 그럼 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지는 부분을 통해서 주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작년이었죠.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 하락했던 주식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이나 항공 관련, 아무래도 백신을 맞고 다닐 수 있게 되면 여행이나 항공 관련이 좀 유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복 소비, 그동안에 코로나를 통해서 소비하지 못했던 그런 보복 소비들에 대해서 백화점주나 면세점 이런 주식들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상으로 복귀가 관련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화장품이나 경구 투약하는 백신 등 앞으로 많은 부분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방역과 단계 조절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주식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과 수혜를 입지 않은 것, 결국은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 반영되는 주식들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 감염 현황을 봐야 되고, 오늘도 이제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명이 넘었고 그 방역 단계가 지역에 따라서 4단계, 그리고 뭐 울릉도 같은 경우는 단계가 좀 상당히 낮은데, 이 방역 단계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리고 감염 현황과 역시 마찬가지로 감염 현황 외에도 얼마나 많이 백신을 맞았는지, 그래서 위드 코로나 말 그대로 백신을 많이 맞고 거리두기 단계가 떨어지게 되면은 코로나 수혜주들이 코로나 그 방역에 대한 수혜주들이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적으로 코로나가 계속해서 돌파 감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 그 604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상 최대 금액이고, 이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돈이 쓰여지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전 연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보는지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8.3%, 46조가 올랐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결국은 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이 돈이 사용되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강국으로 가겠다 해서 조기 일자리, 그다음에 등등 SOC의 고도화 첨단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백신 허브에 대해서 구축을 한다는 게 기본적이고요. 결국 이 계속 가게 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 부분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부분,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탄소 중립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에 대한 R&D, 그다음에 친환경, 어제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등등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고, 스마트 강군 같은 경우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이 총 병력이 많고요. 그리고 국방에 대한 예산이 기본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조금만 올라도 크게 돈이 투여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슈퍼 예산에 대한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현재 가장 눈에 띄게 보이겠습니다. 탄소 중립 예산이 63% 증가, 수소 그리고 풍력에 대해서 많이 지금 투여가 될 예상이고,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기구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 같은 경우는 중장기 예산이 5% 정도 증가하는데, 이 방산에 대해서는 기본 덩치가 크기 때문에 5%라고 해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부동산은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주, 특히 오늘 보면 최근에 보게 되면 한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지금 드디어 롯데나 LG 같은 대형 그룹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기본주택 등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결국은 사용 시기에는 차이가 있고, 그게 그 이후에 발현되는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 시기에는 계속해서 포커스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빠르게 인상이 된 게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이후에 정책 반영과 투자 심리를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수혜주는 전통적으로는 은행과 보험주에 유리하죠. 그리고 금융주에 대부분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악재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책 금리만으로 반영하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지금 보도자료를 하나 내드렸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에 첫 회동을 가지고 긴밀히 합의할 것을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성향이 가계부채를 잡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해서 뭐 영구족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MZ 세대 같은 경우는 계속 영구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쓰는 부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큰 리스크로 보고 있고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의 성향 자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의 인상 하나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을 뉴스에서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연동 산업과 부동산 등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현재 이것은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세금 같은 경우에 지금 1주택이 아닌 경우는 세금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혹은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에 추가적으로 비주택이 아닌 것에 투자를 하는데 단순 건설주보다는 이런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등등 공급 물량에 대해서 당분간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등등의 특히 공급 물량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결국은 채권 주식이나 2, 3금융권 등에서 대출 관련 산업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는 오늘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현재 관심 종목은 저는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아까 시황에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을 들고 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그러니까 리튬 2차 전지의 충전 용량과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죠. 전기차나 전동 공구, 그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 등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구체, 양극재를 합성하기 전 단계의 중간 제품인데 이 두 가지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굉장히 덩치가 크죠,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7조 2천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0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가 증가했어요. 매출액은 63%가 증가한 3,100억입니다. 순이익이 58% 증가했고요. 장기적인 친환경 사업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친환경 그리고 예산 반영 등등에 대해서 수혜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EV 배터리 양극재 공급 규모 확대에 따른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력 공급처인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중국과 미국, 헝가리 등에 증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금 볼트 거기에 들어간 배터리가 전량 지금 보고 있다라고 전량 확인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떴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시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네.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